오너레이더입니다. 지난 19일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과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주환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대위 조직본부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과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선거일 전까지 치열한 총력전을 펼치게 될 텐데요.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해주시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정권 교체 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방선거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꼭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실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부산에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를 보면 좀 꽤 많은 차이가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대선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게 0.73%로 대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시민들께서 우리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에 이어서 조국 사태라든지 이번에 그 검수완박 관련한 입법 폭거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에 또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개항 언로의 출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탐탁치 않게 느껴지신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정권 교체의 민심을 이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탄탄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물론 많죠. 처음에는 상당한 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표 차이 때문에 당혹스러운 모습도 있고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네. 이렇게 극렬한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권은 교체가 되었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서 이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선거가 열리다 보니까 그 앞선 대선 결과는 차지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많은 격차로 압승을 해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민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압승하겠다라는 네네.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막바지 대응하신다고 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당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표는 당연히 압승이겠죠. 이번 근데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초반기에는 이 공천 관련 잡음이라든가 이 기초의원들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선에 돌입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많이 좀 불식이 되었고 한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바람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분위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대선 결과도 어느 정도 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73%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그만큼 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가늠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흔히 지금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계심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각 후보들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주민들께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 현안을 홍보하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으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가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선거 중심으로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야들을 중심으로 공약들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공약들 설명해 네, 주시죠. 핵심 공약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산을 위한 7대 현안 정책 공약을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여건이 가장 선두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가덕 신공항을
조기에 개항을 해서 또 이것도 2030 엑스포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북항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무대라든지 또 북한의 조기 이렇게 건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야말로 엑스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의 북한 발전이라든가 전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건설들의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울경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GTX를 그것도 조기에 빨리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는 그런 건설 계획이라든가 또 부전역 복합 환성센터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황령 제3터널 건설 같은 이러한 굵직굵직한 우리 건설 사업들이 SOC 사업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환경,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 의료나 복지 분야 쪽으로는 침대병원을 공공병원화해서 우리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거치면서 우리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공공병원화하고 또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그러한 공약들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KDB 산업은행, 그다음 수출입은행 등을 우리 부산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경남권 부울경 일대에 많은 생산 유발 효과와 또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전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확실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공약들로 지금 짜여져서 가열차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굵직굵직한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산 선대위에서는 현안을 담당하는 특위도 구성해서 정책 지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공약들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기관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당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공약마다 구성을 해서 일시적인 반짝하는 이 선거 기간에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특위들 말고 지속적으로 그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특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특위는 당연한 것이고요. 네. 2030 엑스포 특위 같은 경우는 저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엑스포 특위의 위원을 담당했었습니다. 인수위원회 자체에서부터 태스크 포스 팀이 가동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도 직접 나서서 정부 주도로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시당 또 부산시에서도 각 위원회 활동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각 그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손쉽게 부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갖춰진 그런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조금 비관적으로 내놨어요.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 2035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 박영준 시장님과 우리 유치지원특위와 여러 기관에서 또 노력한 결과 신공법이라든지 거기에 사업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그 공기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특위에서도 조기건설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또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그런 특위들을 가동할 건데 이 특위가 필요한 이유는 뭐 누차 말씀드려도 그 중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부울경에 약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고 뭐 부가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고용할 수 있는 그 근로자들만 해도 약 3만 명 가까운 그 경제 효과가 있는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전이 되는 지역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내리신 단안이고 부산 시민들도 또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 부산을 찾을 때 또 시민들이 부산을 이용할 때 교통망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교통망을 재정비해서 그 중에 이제 황령 제3터널 남북을
관통하는 네. 그런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항이나 아니 북쪽 지역에서 우리 바닷가 쪽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들을 확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부족했던 공공 의료망들도 확충을 하고요. 또 북항에다가 글로벌 문화 미디어 플랫폼을 박영준 시장님 후보께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스마트 그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덕 신공항 문제가 워낙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박영준 부산시장 후보가 제2호 공약 발표를 통해서 2029년 조기 개항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덕 신공항의 조기 건설은 부산 시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꼭 그 2030 엑스포를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방선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민주당의 변성환 후보께서는 마치 우리 박영준 후보가 잘못해서 2035년으로 이렇게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식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2035년에 개항이 될 것이다라고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부산시장 후보님께서는 2029년에는 조기 완공될 수 있는 그러한 신공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또 이 사업자들을 일괄해서 발주를 내어서 총괄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공기를 혁신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밑그림도 다 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차피 가덕 신공항은 여야가 공히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제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 수도권 지역과 동남권 지역 이걸 투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공항은 조기 개항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마치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지금 책임 공방은 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 온 부산 시민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조기 개항을 해야 될 가덕 신공항을 정쟁의 도구로 좀 사용하지 말고 같이 좀 오히려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변성환 후보의 주장과는 다르게 2029년 조기 개항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변성환 후보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이나 또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등 박형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변성환 후보의 공약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야로 갈려서 공약이 따로따로 지금 놀아야 아니면 당마다 이렇게 내세우는 공약들이 당별로 뭐 이렇게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비슷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한 군데를 같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약이 되었든지 실행 과정이나 접근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부산 시민과 전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여야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약이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나 이 공약이 그대로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내용들이랑 이 부산의 현안들이 또 일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구군의 명운을 걸고 우리 부산의 2030 엑스포나 여러 현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으니 그 뭐 여야 공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네, 공약에 뭐 차이점을 두기보다는 공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네, 것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네.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해소시키는 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일 텐데요. 다음 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막판 필승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느낀 것은 국민의힘이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그러한 오만과 독선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과 좀 차별화해야 될 것은 이런 공약들이 그냥 헛공약이 아닌 진정으로 이 부산 시민을 위하고 그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실행돼 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공약들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그게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야심차게 활동하시는 그 결과로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도 거의 과반을 넘어섰고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정책들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특위를 통해서라도 여러 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챙겨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늘 시민들과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차별화, 그런 전략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는 부산을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뭐 결은 같지만은 그럼에도 다른 당들과는 다른 국민의힘만의 차별화된 공약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차별화된 전략의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성장 전략, 성장을 잘 해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전략으로 가는 반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가진 파이를 가지고 오히려 평등하게 분배하는 전략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께 많은 상실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을 국회에서 차지했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입법들을 협의나 합의 없이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도 많이 야기를 시키게 되고 또 외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갖다 마음 편하게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자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 국민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판을 키워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서도 보시다시피 무조건 탈원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원전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탈탄소, 탄소 제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공약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온 힘을 합쳐서 그러한 결과물들을 시민들과 국민들께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또 추가로 민생을 위한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불편을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 의료시설 부족이라든지 그 중에 우리 금정구에 있는 침대 병원을 공공 병원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여기서 다 나열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시장 후보님과 또 우리 구청장 후보님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그런 공약들을 아주 많이 지금 내놓고 계십니다. 물론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시민들이 살펴보기 힘들지 몰라도 그 후보님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투표하시기 이전에 그러한 공약집들을 한번 봐주시고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이번 그 자격 시험까지 쳐가면서 그런 공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시정, 구정, 지역 활동을 한 자리들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을 잘 살펴서 이 후보들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환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대위 조직본부장과 선거레이더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